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놓은 대본을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부모와 교사, 친구와 사회가 정한 길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느낌 말이다. 매일 같은 가면을 쓰고 일어나 늘 하던 의무를 수행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마침내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 불편한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융은 이러한 단절감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오히려 거의 아무도 마주할 용기를 내지 않는 깊은 문제의 증상이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며 사회적 역할과 만들어진 정체성, 강요된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는 점이며 결국 자신의 영혼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이 일이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이 자아라고 부르는 것, 당신의 성격과 욕망, 신념은 과연 얼마나 당신의 것이며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심어진 것인가?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순응하도록 조건화되었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만들었고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가면을 오래 쓸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느 날에는 이 가면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 융은 진정한 자신과 단절된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는데 그것은 고통과 불만, 그리고 늘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감각이다. 무엇을 성취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은 직업이나 완벽한 관계, 타인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화의 층 아래 묻혀있는 내면에 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자신의 정신세계로 뛰어들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억압되고 잊히거나 왜곡된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일부를 들여다봐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글에서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여정,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통합하고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시작해보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고 예의 바르게 굴거나 목소리를 낮추고 분노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혹은 늘 강해야 하고 약함을 숨기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감 있어 보이도록 배웠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을 반영한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고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 불렀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며 적응하기 위해 구성한 자아다. 우리는 모두 이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과 가정, 친구들 사이,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다르게 행동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페르소나의 힘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유용한가? 그렇다. 이것 없이는 사회적 관계가 어렵다. 그러나 이 가면과 완전히 동일시할 때 큰 위험이 발생하며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잊기 시작한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판단이 두려워 생각을 숨긴 적이 얼마나 되는지,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으면서도 웃고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떠올려보라. 어느 순간 페르소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인물이 된다. 문제는 페르소나가 영혼을 지탱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받아들여짐은 줄 수 있지만 충만함은 주지 못하고 칭찬은 보장할 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 결국 페르소나로만 사는 삶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는 공허한 삶으로 이어지고 가면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본질에서 더 멀어진다. 그렇다면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를 이해하려면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밀려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하며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여기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지만 그림자에 숨겨진 것은 결코 마주하기 쉽지 않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 페르소나라면 그림자는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겨온 모든 것이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힘을 키워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융은 그림자를 삶 전반에 걸쳐 억압된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숨겨진 자아라고 설명했으며 금지된 욕망과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과 잊으려 했던 트라우마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쁜 점은 그림자 속의 많은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숨겨진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지나친 호기심을 보였다가 억눌렸거나 분노를 표현하려다 잘못된 것이라 배워 삼켜버렸거나 감수성을 드러냈다가 약함이라 낙인 찍혀 감정을 숨기게 된 경험처럼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며 설명할 수 없는 분노 폭발이나 부정하려 했던 질투,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림자는 관계와 커리어, 자존감을 훼손하지만 진실은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창의성과 진정성, 진짜 강점이 그 안에 있으며 이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억압된 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파괴되지 않으면서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진정한 자아에 있으며 바로 그것을 이제 탐구하려 한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억압된 모든 것이라면 자기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신과 세상에 보여지는 자신 사이의 조화로운 통합이다. 융은 삶의 목적이 사회가 정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 자기 발견과 통합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다. 자기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으며 마법 같은 깨달음으로 갑자기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탐구와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이 필요하며 숨기도록 배워온 모든 것과의 대면, 진정한 욕망과 외부 세계의 제한 사이의 화해가 요구된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많은 선택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두려움, 오랫동안 부정해온 성격의 측면을 마주할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페르소나에 매달린 채 평생을 보내며 그림자가 뒤에서 작동해 진정한 행복의 기회를 망치게 되고, 그러나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때 그 질문은 계속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내가 아닌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타당한 결정을 내리며 더 진실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나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삶이 점점 더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이 분명한 뿌리를 드러내고 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어떤 상황이 나를 그렇게 크게 흔드는지, 왜 어떤 관계는 끝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당신의 삶 내내 당신 안에는 길을 보여주려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당신은 소속되기 위해 너무 바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다. 자기를 찾는 길은 혼자만의 힘으로 걸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여정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빚어내는 무의식과 원형이다. 이 숨은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보고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신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깊은 층에서 작동한다. 융은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고와 일상의 선택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무의식의 심연으로 잠수해야 한다고 믿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은 패턴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무의식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는가? 단지 억압된 기억과 인정되지 않은 욕망, 그늘진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바로 원형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우리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 정신 구조, 즉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타고난 채 태어난다. 그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고, 원형은 바로 이 집단 무의식에서 솟아나는 원초적 이미지로서 우리가 세계와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 신화, 상징에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원형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형은 동화와 영화, 종교에 등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꿈과 행동 속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웅은 거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원형으로 도전에 맞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또한 현자는 지혜와 성찰을, 반항자는 규칙에 도전하고 체제를 의심하는 태도를, 돌보는 자는 타인을 보호하고 섬기려는 삶의 방향을 상징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원형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를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 안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원형에만 동일시하고 다른 원형들을 무시할 때 발생한다. 오직 자신을 영웅으로만 본다면 늘 강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약함이나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돌보는 자의 역할만으로 산다면 자신의 필요를 잊은 채 평생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 참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이 원형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무엇이 삶을 지배하는지 알아차리며 소외되었던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형들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답은 당신의 꿈, 충동,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다. 그것들을 외면한다면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하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욕망과 선택, 심지어 존재적 위기까지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당신이 이 원형들을 의식화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통제한다. 당신의 행동과 불안, 관계를 결정한다. 반대로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통합하면 당신은 자신의 서사를 주도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찾는 사람과 자동화된 패턴 속에 평생 갇혀 사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의식을 들여다보길 거부하고 개성화를 거부하며 가면과 환상에 따라 살기를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답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이들을 따라다니는 심리적 고통 속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비개성화의 위험이다. 평생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며 자신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페르소나에 갇혀 살며 운명을 형성하는 원형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융은 분명히 말했다. 개성화의 과정을 피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좌절, 어떤 외부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로 가득한 단편화된 존재로 우리를 몰아넣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맞춰 살면 평온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 믿지만 그 평온은 피상적일 뿐이다. 어느 순간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유 없는 정서적 위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불만, 혹은 심신증 같은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본래의 성질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 언제나 경고를 보내는 방법을 찾아낸다. 비개성화는 파괴적인 반복 패턴으로도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이 왜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학대적 관계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망치거나 늘 불만 속에 사는지 본 적이 있는가? 이는 우리가 내면에 숨은 것을 다루지 않을 때 무의식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고통의 형태로라도 자신을 표현해낸다. 비개성화의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느낌이다. 단조로운 일상, 목적 없는 삶, 뚜렷한 방향 없이 흐름에 떠밀려가는 감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신이 사는 삶이 정말 자신이 선택한 삶인지 한 번도 질문해 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현실이다. 그들은 물려받은 패턴, 강요된 신념, 외부의 기대를 따라가며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멈추고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원망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외면하면 필연적으로 분노가 생기지만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타인에게 돌려 세상, 체제, 가족, 사회를 탓하며 공격하거나 혹은 안으로 돌려 우울, 자기 파괴, 존재와의 깊은 단절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출구는 있다. 이 악순환을 끊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해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자신의 환상을 의심할 용기, 그리고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결단에 있다. 이 과정은 쉽지 않다. 힘과 결단, 그리고 불편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이른다. 실제로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면 없이, 억압 없이, 외부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로 참된 자기를 찾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결론에서 함께 살펴보자. 참된 자기를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내가 누구인지 완벽히 알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여정이며 발견과 해체, 재구성을 거쳐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에게 씌워진 가면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수능의 안전함을 택한다. 페르소나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거부당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렵기 때문이다. 삶을 이끄는 원형을 무시하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는 대가가 따른다. 진정성도 깊이도 와스터빅한 의미도 결여된 공허한 존재다.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것에 있다고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의 온전함, 즉 장점과 결함,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과 문화, 타인의 기대가 빚어낸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것을 뜻한다. 꼭두각시의 역할을 버리고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편안했던 환상을 놓아줄 용기,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할 용기,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 말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위대하고 더 진실하고 더 살아있는 존재가 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당신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의심해볼 의지가 있는가? 억압되어 온 자신의 부분들을 직면하고 마침내 참된 본질에 따라 살 준비가 되었는가? 이 영상의 어떤 지점이 당신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달라. 당신도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닌 정체성을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라. 다음 영상은 이 여정을 더 깊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는 숨은 메커니즘을 더 많이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니 계속 시청하라. 이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